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터지며 전 세계 경제가 시퍼렇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전이 3주차를 넘어서며 이제는 서로의 돈줄인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단순히 군시설을 넘어 상대방의 생명줄인 인프라를 파괴하는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거대 가스전을 공습하자 이란은 곧바로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가스 시설에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를 건드리면 이란 가스전을 통째로 날리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란 지도부는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죠. 이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게 만든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불길이 7,000km 떨어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에게 이건 단순히 강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원유 도입량의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건 주유소 기름값보다 더 급한 나프타라는 원료입니다.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옷감,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의 쌀이죠. 하지만 중동발 공급망이 끊기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들에 남은 나프타 재고는 아껴 써도 고작 보름치뿐이라고 합니다.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월 중순부터 여수와 울산의 거대 설비들이 줄줄이 멈춰서는 셧다운 대재앙이 현실화되죠. 공장의 불이 꺼지는 순간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도 회복 불능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보수에 들어간 공장도 있습니다. 원료가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내린 고육지책인 셈이죠. 주요 기업들은 이제 거래처의 제품 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불가항력 선언까지 준비 중입니다. 기름을 가져오고 싶어도 배가 없고 길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원유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정유사들은 사우디 얀부 항구로 배를 돌리는 우회로를 찾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 유조선이 그리로 몰리면서 배를 빌리는 값인 용선료가 하루 8억 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배 한 번 빌리는데 수백억 원이 깨지는 상황이라 정유사들의 채산성은 이미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정부와 정유사사는 2022년 이후 중단했던 러시아산 원유 도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죠.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 확인까지 받았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람코조차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람코는 한국 정유사들에게 호르무즈 이용과 우회항로 이용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이는 공급자조차 전쟁의 향방을 모른다는 뜻이며 우리 기업들은 매일 피말리는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복병은 1,500원을 돌파하며 미쳐 날뛰는 미친 환율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를 무너뜨리고 있죠. 유가는 폭등하는데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 수입해오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오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생산하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로 전가되죠.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괴물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는 이자 부담에 쓰러지고 안 올리자니 물가가 폭발하는 쥔태량난에 빠졌죠.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시장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이 암울한 전망은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죠. 물가는 4% 이상 더 뛸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국가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치닫자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35년 만에 차량 5부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일상을 강제로 통제해야 할 정도로 에너지 위기가 깊어졌다는 방증이죠. 물론 아직 시행 전이지만 이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오가는 것만으로도 사태는 심각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죠. 중동의 전쟁이 우리 집 주차장의 풍경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약 256일 지분의 비충유를 풀 준비를 하며 급한 불을 끄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축유 방출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는 전례 없는 초강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자금이 투입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원가가 오르는 속도를 지원금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채산성 악화는 막기 역부족이죠. 중소협력업체들부터 하나를 무너지기 시작하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왜 유독 중동의 소식 하나하나에 이토록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 거대한 약점이 되어 돌아온 거죠.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의 제품 수출 제한이라는 뼈아픈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외 거래처와의 신뢰를 저버려야 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우리 무역 영토를 좁히게 되죠. 하지만 당장 내수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 없는 편말이 붙기 시작했고 그나마 남은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한 판매 제한 조치까지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있죠. 과거 오일 쇼크 때나 보던 풍경이 2026년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재현될 위기입니다. 에너지 쇼크는 단순히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 물가까지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온도를 높이는 연료비부터 물건을 나르는 운송비까지 전부 다 올랐기 때문이죠. 삼겹살 한 점, 배추 한 포기 가격에 손을 떨게 되는 현실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나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보지만 운송비와 정제 효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공장들은 중동산 원유에 특화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기름을 쓰면 생산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중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라는 두 개의 톱날 사이에 낀 서민 경제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이자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죠.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지고 사람들 얼굴에는 수십만 가득한 상황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차량 오부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든 민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암흑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